으로는 네, 지금 뭐 채팅이 자꾸 들어와서 네. 누적으로는 이제 432차고 토요 포럼이란 이름을 달고 한 것은 이제 182차 오늘 소수주 토론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짧게 하신다 그러더니 이윤 대표님이 시간을 엄청 잡아먹으셨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오늘 토요 포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채팅이 들어오면 네. 곤란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1월 27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 우리 문성식 이사장님이 또 거기에 창직교육협회에 계시는데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번에 또 사무실도 옮기고 이번에 또 많은 또 새롭게 또 지금 이제 올해 혁신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15회 창직교육 포럼을 다음 주에 하는데 제가 맡게 됐어요. 중요한 건 아직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다는 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창직교육 포럼을 하는데 교수법에 관련된 온라인 협업 도구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석부 보고 제가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제가 이름을 좀 많이 써드렸어요. 보시고 혹시 자기 거인과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출석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셨는데 표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이 좀 지나버려 가지고 생각해 보기가 있죠. 예, 첫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채봉님이 동화 유명하죠. 정채봉님이 생각하는 동화 내 가슴속 램프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뭐 같이 동시에 읽으시면 너무 이제 마이크를 켜놓고 하게 되면 좀 시끄럽겠지만 마이크 켜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종종 쓰곤 했었던 그 글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썼던 글이기도 한데 이게 한번 우리 시니어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히 올해 또 1월이잖아요. 1월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내 가슴속 램프에 나오는 내용 첫 마음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아유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랴 뭐 이런 거 생각보다는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서울 소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 실습 과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따기 위한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정을 끝낸 지는 거의 2년 됐어요. 과정을 끝낸 지는. 근데 이제 실습지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실습처가 나오질 않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 일산까지 가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실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왔다 갔다만 그 왕복 시간만 4시간. 좀 그렇게 좀 잡고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 보니까 나이가 좀 적은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막 대학 졸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데 그분들이 얘기가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60대이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 실습 오시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더라고요. 아우 내가 이 나이인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나이가 뭐 50, 60이면 거의 청춘이죠. 그렇죠? 뭐 요즘. 그래서 그런 거 생각보다는 우리가 여기 특히 서울 소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마음적으로는 정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전부 새롭게 좀 늘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귀엽죠? 네. 어미사자가 새끼 사자를 이렇게 핥아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자, 우리 그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부족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 가장 부족해진다고 그러죠. 창의력이 가장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늘. 창의력이 좀 샘솟아야 되는데 창의력이 샘솟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자꾸 뭐가 좀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일산 실습처요? 왜요? 실습처는 왜 그러시는지? 네. 실습처 궁금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습처를 찾고 있어요, 교수님.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습처가 뭐 부단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됐지. 네, 네. 그래서 저도 구해가지고 결국 좀 겨우 하고 있는데 실습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허용이 되어 있어서 허용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많이 부족해져요, 점점. 근데 요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사진이 예전에 이제 온라인에 그 신문 잡지 같은 데 거기 올라왔던 사진이거든요. 올라왔던 사진인데 여기 제목이 뭘까요, 이게? 이 제목이 뭐라고 붙었었을까요? 이 제목이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여기에 제목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퀴즈인데 어미사자가 새끼사자를 사랑으로 핥아주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제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자, 이 사진에 붙어있던 제목을 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새끼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제목이거든요. 여기 원래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기에 새끼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기사의 이 제목이었거든요. 제 제목 재밌어가지고 제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맞춰보라 그러면 잘 맞추더라고요. 의외로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50 플러스 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성세대 교육을 가면 거의 못 맞추시더라고요. 또 이게 참. 그래서 역시 생각 차이가 있구나. 좀 그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의 한번 글귀를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워요. 네. 간지러워요. 네. 댓글로 우리 채팅창에 넣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맘마주세요. 따뜻해요. 나 좀 내버려둬요. 네. 좋아요. 아이 더러워 엄마? 네. 너무 이경규 대표님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귀찮아요? 네, 귀찮아? 사랑해? 이제 안 나오네. 50%로 우리는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소셜은 나 예뻐요? 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이걸 만약에 신문 기사 같은 잡지의 제목 사진으로 붙인다면 제목으로 붙인다면 어떻게 내가 붙일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목을 붙여보세요. 내가 이거를 신문이나 어떤 기사에 사진 제목으로 붙인다면 아이조와 신백호 선생님, 네, 너무 판에 박힌 제목이었어요. 네, 아빠와 딸, 네,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여기 어미사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 같으면 좀 더 약간 위험한 발언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예, 엄마 이빨 닦으세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네, 어. 예, 또 뭘까요? 정근 선생님, 엄마 이빨 닦으세요. 네, 네. 행복해요. 네. 엉뚱하다 그래서. 네, 신백호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의 침묵어. 네. 뭐라고 나왔을까? 여러분이 신문 기자라면, 여러분 잡지 기자 편집장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진에다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이거죠. 이 새끼 사자가 말하는 것으로 뭐라고 붙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제목이 아주 당시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제목. 야, 기자의 센스가 뛰어나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 이 사진을 이용하시면 항상 닦아야 해. 네. 김민경 선생님 되게 기대했는데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정경 선생님, 내버려 둬. 네. 안 나오네요. 네. 한 15초만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그냥 정답을 공개하도록. 네. 박경 선생님, 세수하기. 네. 내리사랑. 이거 새끼 사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말하는 말이에요. 음. 말로 이제 제목을 달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재밌어서 제목을 그때 보고 이제 화제였던 사진이었거든요. 사진도 찍은 것도 참 재밌게 찍었지만 표정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이 신문 요 잡지에 나온 여기에 제목도 정말 재밌게 붙어가지고 아주 화제였었어요. 네. 자,
오랜만 최고. 네,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정답이 안 나오네요. 우리 역시 신여교육에서는 정답을 맞히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상당히 비슷하게 맞추는 학생들도 정답 맞추는 학생들도 꽤 여러 명 나왔었는데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을 보여드릴까요? 정답은 이거였어요. 정답이 이거였어요. 네, 네. 아, 이 제목 때문에 아주 엄청 화제였었는데 제목 재밌지 않으세요? 네, 내가 이 맛에 산다. 이게 새끼 사자가 말하는 것으로 해서 붙었던 사진이었는데 정말 창의력이 정말 뛰어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걸 정답을 이준용 선생님 재밌네요. 예, 반대쪽도 반대쪽도 해달라고 반대쪽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좀 이게 재밌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창의력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 참 재밌어요. 애들 수업에서요 창의력 교육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진 보고 제목 맞추기 아니면 이 사진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다 상상을 안 하거든요. 요즘은 바로바로 정답을 애들도 정답을 바로 찾아보려고 그러고 애들 교육에서 애들한테 안 좋은 게 스마트폰 사용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궁금하면 눌러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내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상상력이 뒤처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어쨌든 같이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버렸어요. 유 대표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자,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12가 나왔습니다. 12 버전이 나와서 업데이트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혹시 떴을 거예요. 많이 곳곳에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모바일 OS 안드로이드가 발전돼 왔었죠. 2007년부터 우리가 SNS 전문가 양성 과정 할 때도 제가 이 교육을 항상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 안드로이드 버전은 2007년 11월 5일 날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알파 버전이 나오고 베타 버전이 나오고 정식 출시된 것이 2008년 9월 23일이에요. 애플파이부터 시작됐죠. 그때 재밌었던 게 안드로이드는 이제 저 조그만 저 인형같처럼 생긴 게 안드로이입니다. 안드로이. 근데 안드로이의 그림들을 바꿔가면서 만들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버전업 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재미있는 디저트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화제였었죠. 그것 때문에 화제를 모았죠. 첫 번째 게 A니까 애플파이였고요. B가 바나나 브레드입니다. 2월 9일 날 발표했고요. 이때 세계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 HTC에서 만든 누림이라는 버전이 처음 출시가 됐고요. 1.5 버전이 컵케이크입니다. C가 들어갔죠. 컵케이크 2009년 4월 30일 날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언제 나오기 시작하면 1.6 버전 때부터입니다. 도넛이었습니다. 9월 15일에 LG 안드로 1이라고 하나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중에서 거의 안 팔렸어요. 팔린 적이 없었고요. 거의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2.0 버전이 나왔는데 이클레어 버전이었어요. 이클레어 초콜릿이 위에 얹혀져 있는 저 케이크 같은 거 있죠? 우리 제과점 같은 거 있죠. 저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버전 이클레어인데 요게 이제 국내 첫 모토로이로 해서 국내 첫 출시가 됐던 적이 2.0, 2.1 버전 나왔고요. 예, 이클레어 버전에 이제 삼성도 갤럭시 폰이 처음 나온 게 이제 2.1 버전부터 나왔어요. 삼성도 갤럭시 폰 1.0 이때부터 저 때부터 출시가 됐고요. 바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2.2가 프로즌 아이스크림 프로요라고 하는 버전으로 해서 나온 게 2010년 5월 20일인데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2010년에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프로요 버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3 버전 2.3 버전이 진저브레드입니다. 2010년 12월 6일 날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3.0 삼성폰도 때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3.0 버전이 나왔는데 이때 좀 특이했었어요. 태블릿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태블릿 그때 아이패드가 나오면서부터 구글에서도 태블릿 PC 전용으로 하는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만들어냈죠. 이게 하니콤입니다. 하니콤 2011년 2월 22일이고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줌이라고 하는 이 버전이 그때 PC 버전이 처음으로 태블릿 버전으로 해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4.0 버전 이때부터 이제 안드로이드가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버전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I죠 이제 H 다음이니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삼성에서 갤럭시 넥서스 버전으로 나온 것이 이때 처음 나온 버전이 되겠습니다. 각 회사들이 이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발표가 되면 그러면 각 여러 회사들 선도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구글과 협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제품을 먼저 내놔요.
그때 내놓은 버전이 삼성과 구글이 같이 합작해서 내놓은 게 갤럭시 넥서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내놨습니다. 갤럭시 넥서스 버전. 이게 2011년 11월 14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4.1, 4.2, 4.3은 이제 같은 건데 업그레이드만 조금씩 했었죠. 젤리빈입니다. 초콜릿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서 먹는 거, 젤리처럼 먹는 거 굉장히 미국 사람 좋아하죠. 젤리빈 버전 2012년 6월, 11월, 7월, 2013년 7월까지 계속 출시가 돼서 나오는 게 이제 젤리빈 버전이 4.0 이후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4가 이제 킷캣이라고 미국 사람 좋아하는 초콜릿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죠. 킷캣 버전 2013년 10월 31일입니다. 킷캣이 나왔고 그다음에 5.0의 롤리팝 L입니다. 롤리팝 버전 넥서스 6 모토로라에서 내놓은 것이 넥서스 6 버전이 나왔고요. HTC 회사에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넥서스 9 버전도 때 출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6.0부터 이제 스마트폰 앱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6.0부터 스마트폰 앱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앱들도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앱들도 6.0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성능이 아주 대폭 향상된 것이 마시멜로 버전이거든요. 마시멜로 버전. 그리고 이 구글은 이 회사는 이 안드로이드 저 모양을 회사 사옥 앞에 본사 사옥 앞에다가 크게 전시를 해놓는 것으로 또 유명하죠.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사진 찍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 버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0이 누가 버전입니다. 이제 초콜릿 누가 초콜릿 누가라는 이름으로 나온 2016년 8월 22일 나오고요. 8.0이 이제 오레오 초콜릿 초코 쿠키 같은 거 이제 유명하죠. 오레오 8.0 버전이 되겠고요. 2017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저 때부터는 이제 9부터는 9.0, 9.1 이렇게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9부터는 그냥 숫자만 안드로이드 9 이렇게만 부릅니다. 1, 2, 3 이런 게 점 이하 버전이 발표가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9, 안드로이드 9 버전인데 파이 버전이 파이. 그래서 OP.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것 때문에 많이 화제였었죠. 다음은 P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다들 그렇게 궁금해서 맞추는 그런 사이트들이 유행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파이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을 안 붙이기로 합니다. 10부터는 안드로이드 10인데요. 10부터는 이름을 안 붙여요. 디제트명을 공식적으로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표기합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회사 안에서는 쓰고요. 바깥에 발표는 안 합니다. 퀸스 타르트. 타르트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죠. 또 에그 타르트 같은 거, 타르트 좋아하는데 저 타르트 이름을 붙여서 Q 붙였었어요. 그래서 2019년 9월 4일에 발표된 갤럭시 S10과 S20까지도 다 처음 출시될 때 안드로이드 10이 장착돼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11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확인해 보세요. 다 뭡니까? 거의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11이거나 10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11일 거예요. 대부분이. 2020년 9월 8일에 발표됐고요. 갤럭시 S21, 21에 가장 많이 장착이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R이니까 다음은 R이죠. R이니까 레드벨벳 케이크 요걸 붙였습니다. 이름을 R자를 붙였고 내부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레드벨벳 케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작년 10월 4일에 구글에서 발표한 게 안드로이드 12입니다. 12 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2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이미 그 전에 출시가 된 갤럭시 S10, 20, 그다음에 21 지금 출시되어 있는 그다음에 갤럭시 Z 폴드 플립 버전이 접는 거까지 있죠. 이 버전들은 지금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갤럭시 S10까지만 됩니다. 갤럭시 S10, 갤럭시 S9은 업그레이드 대상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까지 모두 지금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 10부터 되시는 분들은 혹시 스마트폰 한번 보시면 아마 업그레이드 아마 떴을 거예요. 아마 떠 있거나 아마 미뤄져 있거나 지금 현재 예약이 돼 있거나 그러실 겁니다. 이게 이름이 S로 나가죠. 스노우콘입니다. 스노우콘. 이게 눈처럼 이렇게 바삭바삭 얼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거 있죠? 스노우콘. 우리 사람 되게 좋아하죠? 네, 저 일부러 사진을 좀 제가 넣어드려 봤어요. 스노우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까지 다 끝나고 나면 G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올까? 이런 얘기들도 돌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사람들 상상력이나 이런 이름 짓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좀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곳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12의 공식 페이지는 저 밑에 주소입니다.
공식 페이지가 저쪽에 있습니다. 마크는 여러 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고를 그래서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로고들을 제가 다 써봤는데 저렇게 두 가지 현재 왔다 갔다 하면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식 로고도 이렇게 예전처럼 하나 정해놓고 쓰지를 않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들을. 예, 공식화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갤럭시 12 저도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며칠 전에 딱 떴길래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했더니 달라진 점은 화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소리를 올리거나 볼륨 조절을 하거나 할 때 화면 나오는 그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약간 그래픽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아주 부드럽고 약간 파스텔 톤 색깔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12로 하면은.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화면이 좀 글씨나 이런 게 좀 너무 조밀해지고 촘촘해져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보기에는 눈이 되게 좀 피곤해 보이는 좀 이렇게 글씨를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작아 보여서 글씨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고 좀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화면이 좀 촘촘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래픽 처리가 좀 돼가지고 색깔이 색이 굉장히 예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2를 좀 기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능 설명 나온 거 제가 쭉 읽어봤는데 구글에서 나온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는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상에서 추가된 건 별로 없고요. 좀 화면상에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을 좀 많이 다듬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우리 요즘 대형 TV를 연결하려면 스마트 TV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연결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스마트 TV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바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걸로 기능에서 봤고요. 그리고 좀 또 하나는 좀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의 좀 자연스러움, 그래픽 같은 게 쓱 넘어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화면에 좀 그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아이폰을 많이 따라갔어요. 아이폰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이 나요. 아이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보면 약간 색감이나 이런 게 좀 보면은 약간 좀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파스텔 톤 색깔에 약간 좀 일반 좀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이폰을 봤을 때. 그런 아이폰 느낌이 많이 나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근데 실제 기능상에서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기능상에서는 별로 없고 화면 처리만 그리고 넘어가는 어떤 그 모션 그래픽을 좀 많이 적용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대신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메모리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느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12가 새로 나왔고 지금 작년에 출시가 됐을 때 10월 4일 날 출시가 됐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5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10월 5일 날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 거는 업그레이드는 바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그 회사들은 그 업그레이드를 할 때 자기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가지고 보통 한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번 1월부터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형 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갤럭시 S10까지 업그레이드가 현재 진행 중이니까 혹시 업그레이드 안 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안드로이드 12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되니까 미리미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12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느낌이 나요. 왠지 아이폰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꼭 아이폰 광고 같죠? 예, 실제 그래요. 화면도 약간 아이폰 스타일을 많이 따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아이폰을 완전 따라하는구나 느낌이 들 정도로 예전에도 물론 많이 따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화면조차도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난번에 그 송년하고 신년 할 때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파일 좀 올려드린다고 해놓고 올려드리지 않고 그래서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안 올려드리냐면 오늘 신년이니까 신년 초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자.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우리 토요프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자기 개발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지속기도 많이 해서 문제예요. 사실은 좀 줄여야 돼요. 우리 이게 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들은 좀 토요일 날 다 쉬고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게 뭔 짓이야.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개발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에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정답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 같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책 어떻게 좀 많이 읽으시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이게 독서하고 이게 극약이죠, 극약. 서로 간에. 예, 정반대 측에 있기 때문에 정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우 요즘은 막 작업하느라 뭐 하느라 막서 책을 시간 확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며칠 전에는 이제 일산에 그 계속 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좀 일찍 끝난 날 조금은 끝난 날은 제가 그 대화역 근처 그 대화역까지 가거든요. 그 3호선의 맨 끝이에요. 맨 끝에 대화역까지 가거든요. 야, 진짜 그렇게 끝에까지 가는 거 못 봤어요. 저도 좀 더 봤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진짜. 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충무로에서 갈아탔는데요. 대화역까지 가는 데만 55분이 걸리더라고요. 지하철 타고만.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대화역 근처에 보니까 스터디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곳곳에 많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무인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주인도 없고 무인 결제에 들어가서 자리까지 다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한번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시간 동안 책도 좀 읽고 왔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근데 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토주처럼 이렇게 음료수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맹물 한 잔, 맹물 먹는 거, 커피도 내가 돈 내고 해야 되고 네. 500원 내고 뽑아야 되고 네, 그런 거 빼놓고는 아주 참 현대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 퀴즈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좀 심심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지금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준비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을 참여하신 분은 좀 쉽지 않으시겠네. PC로 참여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자,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또 뭐 제가 할 때 수업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카훗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켜시고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안드로이드 폰은 인터넷, 아이폰은 사파리 또는 뭐 크롬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소창에다가 kahoot.it 항상 이 주소가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kahoot.it, kahot.it, kahoot.it를 예전 우리 많이 해보셨죠? 네, 우리 줌으로 하는 것을 줌인 상태에서 이거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kahoot.it라고 입력한 후에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게임 핀 번호란에다 제가 이제 해드리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제가 핀 번호를 알려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뜨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그냥 잘 못하겠다, 잘 접속을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kahoot.i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화면 you are in 또 이렇게 한글로 나오시는 분은 뭐 들어갔어 뭐 이렇게 화면 또 뜨게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도형들 나오게 되면 거기서 정답을 여러분이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핀 번호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자, 핀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보이시죠? 933-5213입니다. 게임 핀 번호는요. 예, 다 들어오시네요. 누구세요? 도대체 933-5113 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는 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아이디를 치시라는 건데 여러분의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오시네요. 역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잘 들어오시네요.
933-5213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 들어오시네요. 아직도 많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15분 들어오셨어요. 인터넷 창에서 주소창에서 카우.it 치고 들어오시고요.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상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17분 들어오셨고요. 아직도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게임 핀 번호로 입력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닉네임은 자신의 이름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도 빠져나가시네. 네, 허참은 쌤 들어오셨고 19분. 자, 빨리 들어오세요. 정근호 쌤 들어오셨고. 자, 독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 그냥 저기 PC 안 보시는 분이라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되죠. 화면 참여하시면 되니까.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명 들어오셨고요. 네, 아직도 지금 반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네, 이름도 참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 네. 강동덕이는 뭔가요? 강동덕이. 네. 네. 자, 소울도 있고 아트 이어. CKW도 있고. 자,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 안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지금 아까 영상만 틀어놓고 딴 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안 들어오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방학 선생님 왜 안 들어오세요? 방학 선생님도 안 들어오시고. 또 안 들어오신 분이 누구실까? 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성윤규 선생님도 왜 안 들어오시고. 선미경 선생님도 그렇고. 자, 빨리 들어오세요. 아, 그렇군요. 네. 리브아트. 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안명 선생님 안 들어오셨어요? 아, 노트북 고장나서 못 들어갑니다. 네네네. 자, 933-5213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요령을 몰라서 못 들어 계속 헤매고 있어요. 정 안 되시면 여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정 안 되시면 화면에 뜨는 거. 컴퓨터로 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셔도 돼요. 안 들어오신 분이 많으시네. 아, 이게 실질적으로 40분 중에서 40명 중에서 40여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반이시구나. 대부분 오늘 현실이 확실히 알았어요. 933-5213으로 저 10월 닉네임 하시고 여기서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네, 거기서 들어오시면 된 거예요. 예, 아, 6월 그래요? 2일 들어오시면 되신 거예요. 이제. 네, 6월 2일 하면 된 겁니다. 네. 네네, 경로 쌤 들어와 계시네요. 네. 네, 구린77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셨어요. 20명, 아, 반이시구나.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네. 한두 분만 더 들어오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문서식 이사장님 왜 안 들어오세요? 네. 네. 한지경 쌤 들어오셨고, 네, 성공하셨네요. 네. PC로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QR코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도 돼요.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 이동 중이시구나. 네. QR코드랑 편해요. QR코드 기능이 생겨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되셨으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로 바꿔야 되나요?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6월 2일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메뉴는 전부 한글로 나옵니다. 좀 있으면은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아, 되셨으면 이동 중이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분이네요. 제가 약속드린 22명 되셨네요. 자, 22명을 놓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트 끊습니다. 자, 더 이상 또 들어오실 분 안 계시죠? 자, 그러면 22분으로 오늘 카웃 독서 퀴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토요 포럼 퀴즈 들어갑니다. 3, 2, 1, 땡. 자, 독서는 개인의 습관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능 정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1850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공공도서관까지 건립할 정도로 독서 지능책을 잘 펼치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30초 시간 드립니다. 30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12초 남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단추를 누르셔야죠. 말로 하시는 건 소용없어요. 누르셔야 됩니다. 예, 18분 하셨어요.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국이었습니다. 11분이나 독일을 찍으셨네. 왜 또 독일을 찍으셨대요? 네. 아카데미. 독일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독서는 개인의 노력과 습관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능 정책도 아주 중요하죠. 독서는 1850년에 이미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공공도서관까지 건립할 정도로 독서 지능책을 잘 펼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어요. 자, 어쨌든 안타깝게도 예, 안타깝게도 영국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11분이나 독일을 찍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우, 신백호 선생님이 1등 달리고 계십니다. 현재 1등. 자, 박수 한번. 박수. 네, 신백호 선생님이 이제 1등 943점이고요. 튕겨버리셨어요? 게임 핀 번호는 9335213입니다. 9335213입니다. 튕겼어요. 나갔다. 예, 9335213입니다. 예. 2등이 허천범 선생님 841점이고요. 성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성 누굴까요? 성 네, 755점. 마리나님 737점. 아트열님 예, 이브 아트 같아요. 네, 545점. 현재 5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1등부터 5등까지였어요. 자, 분발하시고 먼저 눌러야 점수가 가산점에 붙습니다. 자, 2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일본의 대표적인 독서 운동입니다. 1988년에 시작됐어요. 전체 초중고의 80%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 뭘까요? 사진은 실제 일본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일본에. 자, 누르세요. 네, 정답은 아침 독서 운동. 맞추셨네요. 10분이나 맞추셨어요. 많이 맞추셨습니다. 아침 독서 운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10분 독서 운동이에요. 10분. 아침에 10분을 독서하는 운동이고요. 한 달에 4권 책 읽기 운동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북스타트 운동은 뭐냐면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운동이냐면은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보건소에 등록을 하잖아요. 저기 하러 이제 맞추러 오잖아요. 오면 그때 엄마가 읽을 책 2권, 아기가 읽을 볼 책하고 이렇게 딱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동도 있고요. 북토큰 운동은 뭔지 아세요? 북토큰 운동. 이거 일본에서도 했던 건데 북토큰 운동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을 이제 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상품권 같은 거예요. 문화상품권 운동을 이름을 북토큰 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선물을 이제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 독서 운동. 근데 이 아침 독서 운동이 특이한 게요.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수도 많은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도 달라요. 책을 지정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책을 지정해 주지 않고요. 독후감을 요구하지 않아요. 독후감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분야도 제가 읽고 싶은 책 읽어도 돼요. 무조건. 그리고 대신 아침에 10분씩만 무조건 읽도록 하는 거예요. 자율성이 되게 보장되죠. 네, 그렇게 하는 운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침 독서 운동.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0분이나 맞추셨어요. 많이 맞추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 만만치 않으세요. 신백호 선생님. 1700점. 어우, 엄청 앞서가십니다. 신백호, 웬일이세요, 갑자기. 신백호 선생님. 네. 1708점. 1등이시고요. 허참범 선생님이 2등 1582점이고요. 이브아트님께서 1300 방송 나오시더니 탄력 받으신 것 같아요. 네, 1304점.
그 다음에 이제 그린77 누군지 모르겠어요. 912점. 솔님이 907점으로 5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괜찮아 물어보고 싶네요. 솔이 누구실까요? 누구신가요? 솔? 마이크 열고 한번 살짝. 솔이 누구실까요? 말씀도 하기 싫다는. 압니다. 아, 신미영 선생님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린77은 누구십니까? 그린77. 저요. 네, 저라고 말씀하시면 알 수가 없죠. 네, 선나. 누구실까요? 문선나. 아, 울산. 네, 문선음 선생님이 그린77 쓰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유배지에서도 500권의 책을 쓰고 두 아들한테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고 편지 내용 또한 독서를 강조한 조선 최고의 학자요 독서가는 누굴까요? 엄청 쉬운.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되는데. 짱. 아, 100% 맞추진 않았네. 100%는 아니었어요. 네. 퇴계 유형을 찍어주신 분이 3분 계셨어요. 퇴계 유형을 찍어주신 3분이셨고, 다산 정약훈 선생이죠. 500권의 책을 쓴, 대단합니다. 진짜 500권 책을 쓰고, 두 아들한테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고, 편지 내용 또한 독서를 강조했던 조선 최고의 학자, 독서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자, 누가 많이 빨리 눌렀을까요? 보겠습니다. 오, 역전했습니다. 허첨원 선생님이 역전하셨어요. 1등 달리고 계십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시는 이까짓 거 뭐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2475점 확 올라가셨어요. 신백호 선생님이 간발의 차이로 2388점으로 2등 달리고 계시고요. 이브아트 지금 뭐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엄청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2098점. 소울님이 1850점. 그리고 진재근 선생님이 갑자기 다크호스로 올라오셨어요. 진재근 선생님 갑자기 지금, 네, 갑자기 뭐 힘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노육장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1771점으로 확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트디어님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표시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독서 초보자가 책을 잘 읽게 해주는 좋은 습관이 아닌 거. 좋은 습관이 아닌 거. 네, 정답. 전원 다 맞히셨습니다. 17분이 다 맞추셨습니다. 한 분은 어떻게 떨어져 나가셨어요? 17분이 맞추셨습니다. 책은 주로 전집이나 시리즈물로 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전집 사놓고 전집 다 읽으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내가 한 권씩 사서 모으는 게 제일 좋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전집들 다 있었죠. 장식용으로. 하나씩 백과사전 같은 거 시리즈 하나 밖에다 쫙 브리테니커 이런 거 붙여놓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네, 많이 했었죠. 집집마다 필수 소장 품목이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네, 정기적으로 서점 방문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온라인도 좋고요. 책 읽기 적합한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그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수입의 일정액을 책 구입에 투자하시는 거 참 좋은 일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생활 했을 때는요. 10분의 1은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항상 월급의 10분의 1은 자기개발에 투자를 했거든요. 항상. 그 중에 이제 책을 많이 샀었어요. 10분의 1은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짠! 다시 엎치락뒤치락. 예, 신백호 선생님 다시 올라오셨고요. 네, 허천문 선생님 사라지셨어요. 안 누르셨나 봐요. 안 누르셨는지. 허천문 선생님 사라지고 소울님이 쫙 올라오셨고 아트이어님이 쫙 올라오셨고 진짜 새로 올라오셨어요. 또 전래놀이 하는 백곰 올라오셨습니다. 2514점. 빨리 누르면 가산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답의 가산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김 누군지 알죠? 송파김. 네, 송파김 막 뛰어 올라왔어요. 지금 막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꽃이 튀고 있어요. 근데 아직 1등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고대 테베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현판으로 쓰여 있는 문구 중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영혼을 뭐뭐하는 곳, 테베 고대 도서관 현판. 책은 영혼을 뭐뭐하는 약이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정답은 영혼을 치유한다 그러죠. 책은 영혼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 내가 뭐 비슷할 수 있죠. 네. 근데 너무 놀라운 답은 한 분이 영혼을 살찌게 한다고. 네, 네, 영혼을 살찌게 물론 뭐 살찌게 하죠. 네,
네, 치유하는 것으로 현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5분이 맞추셨어요. 잘 맞추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다 사라지시고, 솔님이 계속 치고 올라오셔서, 솔님이 1등. 전래놀이 한 바꿈 엄청납니다, 지금. 네, 2등까지 올라갔고요. 진재근님, 3,370점. 아트이녀님, 여전히 역시 잘하고 계시고, 허천범님, 여전히, 네,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 다시 올라오셔서 3,164점으로 5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오, 예. 아트이녀님께서 지금, 네, 5개 뭐 계속 맞추면서 지금 막 열심히 깨기 하고 계십니다.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상 천재라고 불린 사람인데요. 신문 팔면서 실험하다가 진동으로 열차에서 화학약품으로 불이 나서 차장이 떠밀어가지고 열차에 떨어져서 청각장애자가 됐어요. 15살 때 지역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버린 도대체 누구일까요, 도대체? 네, 정답은 토마스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천재라 불린 사람이지만 열차에서 신문 팔면서 알바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했죠. 돈 벌고 했었죠. 근데 그때 열차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진동해가지고 화학약품 가지고 실험하다가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장이 화가 나가지고 열차를 확 떠밀어 버려가지고 열차에 떨어져 버렸어요. 참 못됐죠. 열차에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을 해가지고 청각장애자가 됐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에 오르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안 들리니까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이죠. 15살 때 이미 그 지역에 있던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답니다. 몽땅 읽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는 머리 타고나는 것만 아니라 노력이 정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토마스 에디슨 11분이 맞추셨고요. 조지 워싱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괜히 써봤어요. 그냥 조지 워싱턴 아니었고요. 5분,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천재는 천재죠. 네, 아니었습니다. 자, 볼까요? 우와, 드디어 솔님이 1위를 확고히 굳히고 계십니다. 4,400점. 그 다음에 전래놀이하는 백곰 4,300점, 진재근 선생님이 4,101점, 신백호 선생님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신백호 선생님이 3,827점, 송파기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5등 안에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를 계속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독서에 대한 것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고 있습니다. 짠! 독서에 대해서 언급한 분과 일치하지 않는 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않는 겁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었죠. 네, 그래서 5분이 맞추셨습니다. 책이나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 동우라는 분의 지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른 분들이 언급한 책에 많아서 곳곳에 책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생긴 동그라미가 정답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고요. 방에 책이 없는 것은 몸에 정신이 없는 것과 같다. 키케로 맞는 거고요. 악선은 정신에 독이 되고 두뇌를 둔하게 한다. 쇼펜하우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심보감 혼자편에 나오는 이거 신백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앞에서 네, 이런 글을 써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봐야 되겠죠. 최종 결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으니 최종 결론을 보겠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아까 솔님이 1등을 달리고 계셨었는데 누가 1등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등 나왔습니다. 1등은 완전 바뀌었네요. 진재근 선생님이 1등을 하셨어요. 완전 역전을. 솔님을 제쳤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진재근 선생님이 1등. 7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를 맞추셨어요. 6문제를 맞추셨고요. 솔님이 7문제에서 5문제 맞추셨고, 전래놀이하는 백곰도 순위권 밑에 있었다가 쭉 올라오셔가지고 결국 3등까지 하셨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7문제 중에 5문제 맞추셨고 4,367점을 지행차지했습니다. 박수 봐주실까요? 네, 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캡처를 떠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너무 아까운 캡처를 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불현듯 들었습니다. 퀴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우리 진재근 선생님,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1등 하셨으니까 한번.
일곱 문제를 다 맞췄는데요. 네. 일곱 문제를 타임오버가 됐어요. 네? 네?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답을 네. 놓쳤어, 1번을요. 와, 오늘 다 맞추실 수 있었네. 네, 오, 참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1등이 오, 올라갈 줄은 상상밖에 없고요. 예. 아주 연초에 시간 너무 좋은 이 예, 그렇군요. 격려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니까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를 보니까, 이걸 11%의 적중률, 2번 문제는 23%. 그러니까 다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네, 그렇군요. 네, 이거를 결과물을 같이 보셨습니다. 자, 퀴즈를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셨고요. 이런 유명한 문구 있죠. 그렇죠?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정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말 책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책을 같이 교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세종대왕의 독서법이 어떨까? 세종대왕의 독서법을 같이 보시면 세종대왕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게 뭘까요? 백독백습이라고 써 있죠. 백독백습. 뭘까요? 백독백습은 아이고, 예. 백독백습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100번 읽고 100번 쓴다는 거예요. 종이에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독서법입니다. 그죠? 세종대왕 독서법은 거의 뭐 암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완전 몸에다 거의 체득하는 수준 정도까지 가는 독서법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거 있었죠.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문구인데요. 그래서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적어도 100번 정도 읽어야만 그 속에 숨어있는 뜻과 의미를 저절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독서 백편 의자현. 견자가 아니라 현으로 읽습니다. 끝에 나타내 현으로 읽습니다. 읽을 때는. 그래서 정말 동물원 학자가 썼는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학문을 배우려고 찾아오면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이렇게 먼저 책을 읽을 때 100번 정도 읽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여튼 좀 유명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책을 생활화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네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산 정약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요? 과골 3천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세상에. 복사법에 3번 구멍이 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20년 유배 생활 동안에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복사법에 3번이나 구멍이 났대요. 세상에. 그런 일화가 있는 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골 3천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야, 도대체 얼마나 책을 읽었길래 그리고 500권이나 책을 저술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또 유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산 정영훈 선생은 삼박자 독서법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분의 독서법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걸 내용을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읽는 거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행간을 읽고 근본을 찾아서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한다고 해요. 질서는 이제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읽고 깨달으면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질서의 핵심은 메모하는 거죠. 메모. 질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메모예요. 메모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잘하면서 그 책을 읽을 것인가. 초서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뽑아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뽑아서 하고 또 그걸 엮어서 연결하는 그러니까 책과 책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걸 또 주제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읽으면 정말 책이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연결되는 아마 그런 독서가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는 내용이 많아요. 독서법 관련된 책은 저도 한 10여 권 이상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독서법 관련된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그 독서에 관련된 그런 방법이 나온 책들은 저도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한결같은 얘기들이 뭐 다 정말 비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비법보다도 나한테 맞는 걸 잘 찾아서 읽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일단 싶기도 하고요. 자, 요 내용을 같이 보셨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옛날 역대 대통령의 책 읽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죠? 3월 첫 주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책 읽기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역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소개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인물 발탁할 때 독서를 또 굉장히 또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은. 그래서 책을 안 읽어서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사람이 있었다는 후일담도 있다고 하죠. 독서 여부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심리 서적을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책을 좋아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을 또 볼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알맹이 독서법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발췌 인용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 어렵고 복잡한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기보다는 영양가 있는 알맹이만 실속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정치 관련 서적을 주로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독서법을 분석한 책이 있었어요. 제가 출처를 제가 못 적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따와서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서를 잘하는 걸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 독서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현미경으로 곤충을 관찰하듯 해서 관찰 독서법이라고 그래요. 현미경 독서법. 그 중요한 내용은 눈에 힘을 주고 관찰하듯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다독 및 다작 스타일의 독서법을 지향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자유분방한 낭만적 다독파, 자유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애소설을 작품을 젊은 시절에는 아주 작성하기도 했고요, 직접. 단기간에 많은 책을 집중해서 읽어나가는 스타일, 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자유파,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실용적 속독파입니다, 여기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책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읽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경제 및 경영서를 아주 신봉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풍유란의 중국 철학사를 꼽기도 했을 정도로 자기의 대표적인 책으로 약간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같은 책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서양 고전을 애독하는 스타일, 고전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대통령은 아직 뭐 그 평가나 이런 책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악을 되면 그 내용 가지고 또 한번 또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독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느라고. 자, 독서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죠. 이거 이제 백기락 그 씨가 지금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분들 교육도 받아보고 했을 때 봤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독서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내가 점검을 해보면 좋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거 가지고 많이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독서 시간, 가용 시간 중에서 내가 독서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냐, 하루에 몇 시간이냐, 하루에 몇 분이냐, 이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워크숍 할 때 써요. 저도 독서 교육할 때 쓰거든요. 오른쪽 계산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하는데 독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적은 사람은. 이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토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독서 장소가 어디냐 이거야. 독서 장소는 꼭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이 독서 장소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자기만의. 그 장소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거냐? 장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준비물, 도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나한테는 뭐 스탠드가 필요하냐? 펜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장애물, 독서 시간이나 독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애들이냐? 아니면 강아지냐? 반려동물이냐? 아니면은 뭐 주변 소음이냐? 뭐냐 이거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독서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렇게 독서 장애물 제거할 때 예전에 어떤 워크숍 해보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고 쓰냐 했더니 애기라고 써놨더라고요. 2살 난 애기 때 그렇다고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해서 애를 버릴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그 시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점검 체크리스트가 좀 의미가 있어요. 쓰면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만 쓰면서 체크해 보는 거죠. 아, 내가 하루에서 얼마 정도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뭐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워크숍 할 때 저는 독서 교육할 때 예전에 많이 썼던 자료인데 제가 비슷한 걸 예전에 썼었는데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분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기락 씨 거를 제가 주로 쓰고 있어요. 그 책에 독서법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읽어서 그 책을 여러분 이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만의 원은 뭐냐면 이거 뭐냐면 엑셀 파일이거든요. 이게 엑셀 파일인데 이거 2006년도 거예요. 제 거 2006년도 거 교양 독서. 제가 예전에 제 직장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어떤 걸 했었냐면 1년에 책 100권 읽기 도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교양 독서 1년에 100권 읽기 도전을 하는데 읽으려고 하면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엑셀 파일을 갖다 놓고 다 같이 각자 열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저자 쓰고 구매일자도 쓰고 만약에 내가 빌렸다, 대여다, 증정품이다 그러면 갖다 쓰는 거예요. 날짜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분류를 누르면은 이거 엑셀이에요.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요. 쭉 풀다운 메뉴로 눌러서 딱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쓰고 리딩 엔드 언제까지 읽었다. 그 다음에 내가 별을 몇 개까지 줄 수 있겠다. 읽어보니까 별 5개까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뷰
온라인에다가 블로그 같은 데다가 내가 독서 리뷰를 썼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썼으면, 안 썼으면 빼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평을 쓰는 건데 50자 평. 50자 이상이 넘어가면 에러가 떠요. 50자만 써야 됩니다. 50자까지만 글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엑셀인데 다른 분이 예전에 쓰셨던 비슷한 걸 쓰셨던 것을 제가 받아서 그거를 제가 제 방식대로 좀 뜯어 고친 거예요. 뜯어 고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면은 엑셀표 밑에 가면 자동으로 통계가 나와요. 자동 통계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의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자동으로 색깔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동으로 해놨거든요. 수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가격도 나오고 그러니까 몇 권 읽었고 올해 읽은 책이 몇 권이고 그리고 올해 새로 산 책이 그래서 올해 거 내용을 좀 어떻게 바꿨냐면 구매일자를 저는 안 쓰고 올해 거는 새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구매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0 그러니까 책이 만들어진 날짜 책이 만들어진 발행 날짜를 쓰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올해 나온 책만 몇 권이다 근데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올해 연도를 계산하게끔 이렇게 엑셀에 수식을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계산되게끔 이렇게 계산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독서환경 아까 점검 체크리스트 있었죠? 그 PDF 파일이 c11.kr에/vvs3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가서 이제 다운로드 단추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독서관리대장 아까 엑셀 파일 있죠? 엑셀 파일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c11.kr에 vvs7 이렇게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보여드리고 엑셀 파일 보시면은 어렵지 않고 쉬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엑셀 파일만 잠깐 살짝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얻게 되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저에 맞게끔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막 항상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주소 다 적으셨죠? 주소 적으셨으면 자, 요 파일이거든요. 요 엑셀 파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책 제목 다 적으시고 하시고요. 좀 화면을 확대해 드릴까요? 가시면 쓰시고요. 여기 보면 분류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동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리딩인데 언제까지 읽었는지는 연도로 쓰실 때 2022 이렇게 쓰세요. 01-24일 이런 식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읽었는지를 출판일자 2022-01-01 뭐 1월 1일 날 나왔다 책이다. 출판된 그러면 올해 출판된 책만 읽었는지 올해 출판된 책은 몇 권 읽었는지 계산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책 제목 쓰시고 설명 다 써놨어요. 이렇게 다 설명 다 붙여놨습니다. 메모를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20권째 보면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줄을 쳐놨죠. 왜요? 힘 좀 내시라고 20권에다가 색깔 칠해놓고 30권에 색깔 칠해놓고 40권에 색깔 칠해놨어요. 힘내라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놔서 쭉 넘어가도록 100권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표시하니까 밑에 뭐라고 나와요? 한 권 이렇게 표시 나오죠. 이렇게 한 권 자동으로 한 권 보이시나요? 올해 읽은 책 수량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한 권, 그다음에 권수량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별 몇 개짜리를 몇 권 읽었는지 권수 계산되게끔 자동으로 해놨고 여기에 분야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퍼센트가 계산되게끔 해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꼭대기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분야를 내가 분류를 내가 만약에 경영, 경제 여기다 만약에 뭐 성공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자동으로 올해 읽은 책에 지금 퍼센트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퍼센트가 한 권씩 계산이 되면서 어느 분야의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놓은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2023년도 거를 쓰시려면요. 여기에 엑셀 수식에서 요 두 군데 밑에 한 권이라고 돼요. 요 두 군데만 연도만 2023년도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군데만 한번 쓰실 수 있고요. 여기에 빈칸은 제가 올해 거 수정하다가 아직 여기를 못 채웠어요. 여기 엑셀 수식을 아직 안 넣었어요. 여기 하나를 올해 거 좀 새로운 거 좀 넣어볼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뭐 엑셀 수식 공부하시면서 한번 더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것저것 뭐 뜯어서 쓰고는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엑셀 파일 보여드렸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윤 대표님이 해서 뭐 여러분 각자 소개라든지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아까 또 중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걸 하지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혹시 질문 혹시 있으세요? 혹시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지.